자, 먼저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거의 대폭락을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모든 언론과 미디어가 자주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JP모건 같은 경우 주가가 30%더 떨어진다. 야, 역시 장난 아니죠. JP모건 원래 좀 여기는 베어리시합니다. 그 다음 이제 M7에서 테슬라를 퇴출하자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실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디가 적정 주가인지 투자 전략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테슬라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거시경제 상황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핵심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차량 매출과 에너지 사업 매출, 기타 매출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이제 탑라인이라고 하죠. 매출 전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딱 3%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텀라인이라고 하는 마진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2년 4분기 같은 경우는 23.8%였는데 이번에는 17.6%로 거의 뭐 6% 이상 깎였죠. 물론 이것도 자동차 업계 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로스 프로핏 기준으로는 거의 뭐 2위, 3위 안에 드는데 매출은 거의 안 늘었는데 마진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실망을 줬던 건 그 밑에 단에 있는 영업이익률이에요. 8.2%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대기아나 토요타보다도 적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원래 차이가 엄청 났었는데 이게 줄어들다 못해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걸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그랬듯이 이제 영업비용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개발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봇이나 FSD 개발 비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R&D 비용이 3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업이익률 하락의 폭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1년 영업이익률이 12%인데 그것도 지금 못 채웠거든요. 그 이유는 보다시피 상당히 명백합니다. 테슬라 평균 차량 판매 단가 ASP라고 하는 판매 가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진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만 해도 한 대당 55,000달러에 팔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5,000달러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10,000달러나 줄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테슬라가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전기차 업계는 완전히 레드오션이에요. 미국의 대표적 카메이커 업체인 스텔란티스에서도 역시 테슬라 때문에 지금 업계가 망가지고 있다. 다른 업체들이 지금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힘들다. 거의 뭐 치킨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 차량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일반적인 완성차 업체는 정말 어렵습니다. 단순히 전기차로 봤을 때 지금 잘 나가는 업체 딱 두 개예요. 테슬라랑 비아디.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판 돈으로 지금 전기차 실적을 메꾸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까지도 다 예상을 했어요. 이미 이거는 언론인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줬던 내용이고, 테슬라 2024년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어닝콜에 있었어요. 매년 어닝콜에서 했던 판매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자, 올해 180만 대를 생산했어요. 원래라면 내년에 230만 대가 예전에 계획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30만 대라는 말 아예 빼버리고 내년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일론답지 않게 자신감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 한 220만 대에서 210만 대,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이 한 20몇 %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줄을 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대략 10% 정도 하향을 했어요. 한 220달러를 예상하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대략 180달러인데 진짜 많이 떨어진다. 150달러까지도 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를 영업 현금 흐름으로 나누 이제 P 나누기 OCF 값이 대략 30배를 베이스로 쳤을 때 가장 낮은 값이 한 150 정도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멀티플, 그러니까 PER 값을 줄여서 40까지 놔도 한 150 정도가 어느 정도 하방이라고 보여지는데 참고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어닝콜에 부정적인 내용만 있던 건 아니에요. 이번 어닝콜에 언급된 프로젝트 레드우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가칭 모델 2 신모델이죠. 그러니까 이게 700만 대를 목표로 생산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테슬라 모델을 합친 것보다 뭐 이게 더 많이 생산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확신하며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테슬라는 이 모델 이후 완전히 변곡점을 맞을 거예요. 판매 가격이 25,000달러,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뭐 하면 실구매가가 하나로는 한 2천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진짜 나온다면 아마 없어서 못 사는 수준이지 않을까. 아마 생산량이 못 받쳐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티나게 팔릴 거거든요. 테슬라의 이 모델이 대단해서 잘 팔린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원래 이 가격대의 준중형 모델이 글로벌 셀링으로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테슬라 차량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많이 팔릴 경우에는 그 플랫폼, 자율주행이나 비전 AI로 인한 이 플랫폼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애플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나요? 머스크 말대로라면 2025년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된다. 근데 뭐 다들 이걸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아마 빨라도 2026년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예 허황된 계획은 아닌 게 이미 주간 생산량 1만 대분의 견적을 부품 공급업체 또 추가적인 발주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곧 실제 플랫폼이 계속해서 개발되어 왔다는 거고 이제 이게 좀 구체화돼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제조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됐다는 거예요. 1년에 무려 3,000달러, 10%가 절감이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작년 대비 차량을 1만 달러 이상 할인해서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 3,000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가 절감으로 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물으실 분이 있을 텐데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자동차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버금가는 이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5년 동안 유지한다면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이거 2천만 원도 안 되게 팔 수 있다는 말인데 어찌 됐건 이거는 엄청난 게 맞아요. 테슬라 엔지니어링의 효율화와 공급망 혁신팀의 엄청난 성과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이제 공급 단가를 재협상한다. 이 말은 뭐 투려치겠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게 된다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서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어닝콜에서는 그렇게 새로울 건 없었어요.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인기가 터지고 있다. 연간 25만 대를 팔 건데 지금 생산량이 안 나와서 아직 못 팔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옵티머스 봇, 로봇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로봇은 24시간 주 7일 일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최근은 이렇게 빨래를 개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여 이 테슬라 봇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예상치가 2%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치로 무려 3.3%.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난 후 전 세계 경제학자나 이코노미스트,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심지어는 저 같은 유튜버들마저 아주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오류가 있었나? 그만큼 이례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인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회색깔 쳐박고 있는 거에 반대로 파란색 GDP 성장률은 다시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격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난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후 회복하면서 상당히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밖에 나오면서 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오차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됐건 지금 미국 GDP 이 통계만 가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났습니다. 미국 경제 정말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 신용카드 연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도 공실이 정말 많이 생기고 기타 사회적 문제 등 미국도 막 완전히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제 지표상 확인된 바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GDP는 너무나 크게 올랐다. 이건 누가 봐도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1980년대 미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80년대 초에만 해도 거의 20%씩 갔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83년부터 이제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떨어지는 금리에 맞춰서 S&P 주가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요. 역사적으로 뭔가 배경이 일치합니다. 7, 80년대 중동 전쟁 이후 이제 80년대는 약간 신냉전주의가 확산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또 미국 경제가 기술 혁신의 사이클을 독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죠. 지금 지정학적 문제도 심각하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미국만 잘 살아나가는 것도 그때와 유사하고 지금 AI 혁신을 모조리 지금 미국이 다 먹었어요. 그냥 과실을 다 따먹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80년대 상황이랑 유사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 또 1월 26일날 발표된 코어 PCE 물가입니다. 이 코어 PCE 물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물가하면 코어 PCE. 저희는 이제 CPI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코어 PCE 물가가 현재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는 거의 2%에 다다랐고 최근 6개월만 보자면 거의 1.9%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월 30일에서 31일날 있을 FOMC에서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패드워치가 추산하는 바로는 2024년 3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대충 반 혹은 5월에 인하할 가능성 거의 8, 90%로 상당히 높게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은 FOMC를 까봐야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